크기. 좋아요. 자, 12시 반이 돼서 시작을 할게요. 기존에 우리 전공의 강의 커리큘럼에는 없던 내용인데 올해 한번 제가 스케줄 짜면서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원래 계획은 1시간 조금 넘게 스케줄을 잡고 처음에 파워포인트로 좀 오리엔테이션을 드리고 뒤에 팍스 미리 띄워놓은 화면을 보면서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1시에 강의가 들어왔다네요, 이 방에서. 그래서 30분 안에 좀 빠른 속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높은 연차 선생님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고 1년차 선생님들은 이제 9월이니까 웬만큼 아는 내용일 건데 눈높이를 3월 달에 내과 주치 1년차에 맞춰서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단 스스로 공부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다고 CT를 다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향후 여러분이 CT 띄워놓고 자습하는데 도움 되라고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는 겁니다. 저랑 같이 회진 돌았던 분들 중에는 몇 가지 좀 하신 분들이 있고 오늘은 간단한 인트로덕션, 정상 구조물, 병변 찾기, 주치 몇 가지 팁 위주로 할 거고 C는 아마 충분히 못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뭐 조상님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죠. 김디읒 히읗 선생님, 이게 저랑 회진 돌면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일 1팁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미니 렉처를 드린 다음에 전이응 비읍 선생님이랑 최시옷 히읗 선생님 드린 다음에 한 페이지로 노트를 정리해 와라 했더니 이렇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던 파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같은 말을 제가 매달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그냥 강의로 그냥 하나로 하려고 하고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조상님 계신가요? 네. 그리고 여기는 김희엇 기억 선생님 한데 이제 노트북이 아니라 그림판으로 했던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팁들을 뭐 저랑 얘기 나눈 분들도 있고 안 나눈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들어보고 영상을 남겨요? 네, 좋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전공이 지금 1년차 3월달 기준으로 했잖아요. 1년차 3월에 선생님들 오시면 제일 특징이 스크롤을 안 움직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는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사진 하나 딱 놔놓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싱을 계속 하는 게 습관에 들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안 그래도 되겠지만 초창기에는 여기 1 곱하기 2 뷰 있잖아요. 이걸 세팅해 놓고 같은 페이스끼리는 2번 찍히는 게 아니라 코로날 뷰가 한 번 찍혀서 트랜스버스 뷰가 한 번 찍혀서 코로날 뷰로 재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서 중에 여기 이 모양 알죠? 이게 3D 커서거든요. 3D 커서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면 같은 포인트가 찍혀요. 그리고 사람마다 아이디마다 여기 3D 커서가 없는 분들은 여기 모어 버튼을 누르면 여기 3D 커서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계속 스크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튜블러스 베슬이든 바울이든 따라가면서 이거를 계속 트레이싱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 1년차 때는 라지 바울 콜론을 일리오세칼 밸브부터 쭉 돌아가지고 렉툼까지 한번 트레이싱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3월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제가 3월 달에 이 시커먼 부분이 어딘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모릅니다. 이 시커먼 거는 지방이에요. 지방인데 당연한 건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커먼 게 지방이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가장 하얀 것이 당연히 뼈라든가 금속성 물질이고 가장 검은 것이 에어고 두 번째로 검은 것이 지방이고 그 다음 검은 것 약간 연회색 같은 빛 나는 것이 물이죠. 이 네 가지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되고 물의 색깔을 잘 모르겠으면 담낭 혹은 방광을 보시면 돼요. 이분은 방광의 물색하고 근데 담낭색이 조금 다르죠. 약간 뿌연 게 있는데 이분 슬러지가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방광색이나 이걸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영을 표현하는 용어가 막 헷갈리는 분들이 지금은 별로 없는데 이건 너무 기본적이니까 따로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MRI에서는 하얄수록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라고 그러고 CT에서는 하이 어테뉴에이션 감쇄가 많다고 그러고 초음파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이퍼 에코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 검은색일수록 하이퍼 에코익이라고 하고 초음파에서는 딱 하나 아예 검은색은 언 에코익이라고 그래요. 그건 알아두면 좋겠고 그래서 기본 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여기는 지방이고 여기 장기들이 있는데 이게 판크레아스잖아요. 판크레아스 주위에 잊지 말아야 할 물 색깔이 있죠. 이게 판크레아스 주위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엄한데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지 보려면 일단 색깔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색의 색이란 표현은 맞지 않죠. 흑백이기 때문에 어쨌든 색의 감을 좀 잡으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 다이콤이란 단어를 많이들 들어봤죠. 지금은 다이콤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CT 이미지는 그 코로나 뷰 기준으로 볼 적에 640인가 256인가 640 곱하기 646 픽셀로 이루어진 정보인데 그 픽셀 정보뿐 아니라 이거에 대한 메타데이터 뭐 어느 환자의 몇 번째 시리즈야 몇 번째 이미지고 몇 시에 사진 찍었는지 앞에 앉아서 보세요. 예. 그 사진 찍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를 다이콤 정보라고 그래요. 다이콤 정보라고 그러고 이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환자 정보, 오른쪽 위에 뭐 시간, 그 다음에 시리즈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이콤 정보를 아예 그냥 의미 없는 숫자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좀 눈에 바르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칼럼 있잖아요. 이 왼쪽 칼럼의 버튼 정도는 몇 개 정도 좀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은 다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이 시리즈 이게 시리즈 명단인데 아까 APCT 같은 경우는 싱글 페이즈라고 지금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PBCT 같은 경우는 페이즈가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습니다. 그 실전으로 오늘 못해서 이걸로 그냥 간단히 가름을 하면 일단 얘는 뭐 트레이서라든가 다른 기본 정보들이 있는 시리즈들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트랜스버스 뷰와 코로날 뷰는 같은 거랬잖아요. 두 번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은 CT 방사선이 3번 통과한 거예요. 조영제는 한 번 쏜 거고 이거는 조영제 주입하기 전에 프리 콘트라스트 이미지고 이거는 이게 APCT에 있는 PVP 포탈 비너스 페이즈입니다. 포탈 비너스 페이즈는 보통 우리 병원에서는 조영제 주사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90초 정도 후에 찍는다고 그래요. 대략 90초 정도 후에 찍고 그리고 PP는 PBCT 같은 경우는 여기 PP가 있죠. PP는 프리포탈 페이즈, 그러니까 아토리얼 페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병원 PBCT 세팅은 포탈 비너스 페이즈보다 아토리얼 페이즈가 PP 페이즈가 40초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이 다이콤 정보 왼쪽을 보면은 PVP 코로날 뷰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콤 정보 오른쪽에 보시면 PP 코로날 뷰다. 이거를 뭐 이걸 다 알지는 못해도 이런 것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찍힌 시간이 저녁 9시 34분 23초잖아요. 그러면 포탈 비너스가 이러니까 프리포탈은 몇 초에 찍히겠어요? 저녁 9시 33분 43초에 찍히겠죠. 이게 딱딱 맞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고 포탈 비너스 페이즈에 비해서 PBCT가 프리포탈 페이즈가 왜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조영중강 복부 CT가 APCT, PBCT, 그 다음에 리버 CT, 스토막 CT, 그 다음에 GU CT가 있잖아요.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 이따가 파워포인트 PPT 공유 드릴게요. APCT는 자기가 CT 당해본 분, CT 찍음 당해본 분, 정말 복부가 후끈하잖아요. 조영제가 생각보다 후끈합니다 하고 주사를 놔요. 이 화살표를 주사 놓는 시간이라고 하면 90초 정도 후에 우리 병원은 포탈 비너스 페이즈가 있고 예전에는 우리 병원은 APCT도 프리 콘트라스트를 한번 찍었었어요. 옛날 APCT 보면. 그래서 프리도 있고 포탈 비너스 페이즈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병원은 APCT는 싱글 페이스 CT로 지금 셋업이 돼 있고 포탈 PBCT 같은 경우는 프리에 한번 찍고 프리포탈 아터리얼 페이즈랬죠? 에 있고 포탈 비너스 페이즈에 있고 주로 이제 아터리와 판크리아틱 캔서 매스와의 리섹터빌리티를 보기 위해서 이 페이즈를 찍는 거고요. 리버 CT 같은 경우는 레이트 아터리얼 페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아터리얼은 이게 지금 아터리얼이고 이거 비너스예요. 레이트 아터리얼이 포탈 비너스 페이즈에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략 35초 정도 차이로 세팅이 돼 있고 PVP보다 1초 뒤에 딜레이드 페이스가 있죠. 이게 있어야 뭐 얼리 인해서 얼리 와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프리 콘트라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왼쪽 칼럼이 4세트가 있는 거 있죠. 리버 CT는. 스토막 CT는 2세트가 있는데 프리까지 하면 3세트가 있고 여긴 얼리 아터리얼 페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아터리얼 페이즈가 있고 한 6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스토막 CT는 한 가지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스토막이 되게 빵빵해 있고 배가 이게 환자 이렇게 트랜스버스 뷰로 보면은 배가 팡팡해요. 복벽이. 왜 그러냐면 엎드려서 찍어서 그래요. 스토막 CT는 물을 많이 먹고 엎드려 찍습니다. 그래야 스토막을 많이 좀 팽팽하게 해놔야지 스토막 월에 있는 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막 CT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는 뭐 GU CT 많이 볼 일이 없겠지만 GU CT는 프리 콘트라스트 있고 프리포탈 페이즈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탈 비너스 페이즈가 아니라 5미니츠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트 다이가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저는 PBCT만 외워도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전 최담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슬라이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막하고 후복막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가끔 좀 있는데
일단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면 우리 몸을 절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트랜스버스 뷰로 본다고 치면은 우리 몸을 하나의 드럼통 혹은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복막은 아주 지극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그냥 허공입니다. 터널의 허공인 거고 후복막은 이 허공의 아스팔트 바닥인 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장기들은 위에 있죠. 스몰 바울이 그렇고 스토막이 그렇고 듀오데날 벌브 퍼스트 포션까지 그러다가 듀오데날 세컨 포션부터 이렇게 완전히 푹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반쯤 박혀 있어요. 듀오데날 세컨 포션부터 판크레아스는 완전히 요 지하에 있고 그리고 콜론이 알아두면 좋은데 콜론이 어센딩 콜론하고 디센딩 콜론은 이 레트로페리토니알 이 공구리치 쳤다고 하나 공구리친 이 아스팔트 바닥에 반쯤 박혀 있어요. 3분의 1이나 반쯤 박혀 있고 트랜스버스 콜론은 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CT 보면은 복부가 이렇게 있으면 트랜스버스 콜론 쭉 쳐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시경환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워요. 다만 어센딩 콜론하고 디센딩 콜론은 그렇지 않아요.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면 좀 이따 도움이 될 거고 어쨌든 이건 아주 단순하게 본 거고 좀 더 현실에 맞게 보면은 이 아스팔트 바닥은 하나의 단일한 공구리 친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데니스 페스트리처럼 돼 있어요. 여러 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요층에 들어가 있고 어떤 장기 요층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 3층입니다. 너무 여러 겹이 아니라 지하 3층으로 돼 있고 지하 2층이 페리 레날 스페이스예요. 지하 1층이 안테리어 레날 스페이스고 지하 3층이 포스테리어 레날 스페이스예요. 안테리어 레날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장기가 듀오데날 세컨 포션 이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하 1층이죠. 또 지하 1층의 대표적인 장기가 판크레아스인 거예요. 가끔 판크레아타이티스 와가지고 플루이드 콜렉션이 많이 고여있는 분은 키드니 주위에 뭔가 시커멓게 싸고 앞쪽에만 물이 쫙 고여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안테리어 레날 레트로페리토니움에 물이 고여있는 거죠. 지하 3층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와스 머슬이 지하 3층에 있어요. 지하 1층 판크레아스, 지하 2층 키드니, 지하 3층 스와스 머슬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췌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100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췌장은 항상 뒤집어진 초밥에 제가 비유하잖아요. 췌장에서 뒤집어진 초밥의 생선 부분이 스플래닉 베인이고 뒤집어진 초밥의 밥풀 부분이 판크레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면 스플린에서부터 쭉 찾아 나가면 돼요. 스플린에서부터 스플래닉 베인을 찾아온 판크레아스를 볼 수 있겠고 이게 노멀 판크레아스고 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띵띵 부어있고 괴사도 있고 여기가 안테리어 레날 스페이스에 딱 물이 고였죠. 이분의 해부학적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고 여기가 페리 레날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몰 바울이나 이런 것들은 페리토니움에 있어요. 페리토니움에 있고 이걸 알아두면은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우리 내시경 콜론 폴리펙토미를 한다든가 ERCP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 퍼포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체스트 피에만 주구장창 찍잖아요. 체스트 피에서 서프레닉 에어가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프레닉 에어는 기본적으로 페리토니알 에어예요. 근데 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트로페리토니움에도 일부 묻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뚫리면 레트로페리토니알 에어가 먼저 찹니다. 물론 레트로페리토니알 에어가 컨트롤 안 되고 계속 차면은 결국 페리토니움까지 퍼져서 이렇게까지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 레트로페리토니움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오면 환자분이 배가 되게 아프고 열이 나죠. 초기에 잡아내려면 아까 지하 3층 스와스 머슬이 있댔잖아요. 스와스 머슬 라인이 보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키드니 주위에 에어가 고여있죠. 에어가 안 보여든 에어가 있죠. 그래서 뭔가 아예 상부 위장과 스토막 같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레트로페리토니움에 좀 얽혀 있을 것 같은 장기에서 프로시저를 했으면 체스트 PA만 볼 게 아니라 환자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KUB를 봐야 됩니다. KUB를 봐서 확인을 스와스 머슬이랑 키드니를 확인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퍼포레이션은 복막강, 후복막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횡격막 아래쪽만 보고 괜찮네라고 단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많이들 용어가 나오면은 모르는데 파셜 볼륨 에버리징 이펙트, PV의 이펙트라고 어떤 영상을 보시면 PAV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나랑 디스커션 한 분 많으실 텐데 우리 트랜스버스 뷰 보면 CT를 보면 슬라이스를 잘라서 보는 거잖아요. 슬라이스를 잘라서 보면 결국 식빵처럼 이렇게 한 판이 나올 텐데 나랑 얘기 안 했을 법한 선생님 이거 얘기해봤나? 우리는 보는 CT에서 보는 면이 이거의 아랫면일까 윗면일까? 이 식빵에
어떻게 말해도 틀리니까 부담 없이 말하면 되고, 이거는 이 두께만큼을 압착한 평균입니다. 이 픽셀 정보가 있댔잖아요. 픽셀 정보가 그 5mm 섹션이면 5mm 섹션, 3mm 씬 섹션이면 씬 섹션 해가지고 섹션별로 있는데, 이 평균 정보를 압착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 슬라이스 하나가 있다 쳐요. 이 슬라이스 하나가 있으면 병변이 이만한 매스가 있어. 이러면 잘 보이겠지. 이걸 평균을 압착해도 어차피 요만큼 매스가 보일 테니까. 근데 5mm 섹션에서 병변이 이를테면 이렇게 3mm짜리로 있어. 그러면은 요만큼은 3mm짜리로 보이지만 요 위아래는 노멀 티슈인 거잖아요. 얘들을 평균을 내면 아무래도 제대로 보는 것보다는 좀 잘 안 보이겠죠. 그나마 이 슬라이스 안에 병변이 다 들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요렇게 걸쳐 있으면 오히려 정상 범위가 더 넓네. 그래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이런 거를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서 코로날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병변이 아닌데 병변으로 보이거나 병변인데 병변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애매하다고 표현을 할 적에 가끔 판독문에 보면 파셜 볼륨 에버리징 이펙트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보면, 그 뜻이겠구나. CT 자체의 본유한 오류 가능성이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영상학과 선생님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상식적으로 그럼 섹션을 씬 섹션으로 3mm로 남기면 되지라는 대안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어떤 프로토콜은 5mm로 자르되 5mm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자르고 크로스업 이렇게 오버랩해서 자르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뭐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고,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파셜 볼륨 에버리징 이펙트가 뭐다 라는 것 쪽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선생님이 응급실 가시면 판독 나오기 전에 빨리 판단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뭐 판독만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좀 머릿속에 순서를 만들어서 뭐 아는 영상학과 친구들한테 너네는 어떻게 보니 라든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싹 훑는 편인데, 뭐 시간 없으면 그냥 난 우리 쪽만 먼저 보지, 대부분 우리 병으로 오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APCT를 응급실에서 다 하나의 개인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포탈이 되는 거잖아요. 문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걸러줘야 되니까 그런 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고, 이거를 3월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기 좀 그러면 뭐 두세 명 맞는 사람까지 조를 짜서 같이 오프인 날 30분 정도 각자 증례 3개만 갖고 와서 맨땅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의 구조물과 영상의 랜드마크를 매칭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 팁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팍스로 좀 보면 더 좋겠는데, 일단 콜론하고 스몰 인테스틴 볼 적에는 뭐가 콜론이고, 뭐 지금이야 선생님들 9월 됐고 2, 3년차 됐으니까 뭐가 콜론이고 뭐가 스몰 인테스틴인지 딱딱 보이겠지만 3월에 오면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트레이싱을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스몰 바울에서 트레이싱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바울이 막 접혀 있으니까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콜론부터 찾으라고 추천을 하는데, 아까 말하기로 스몰 바울은 페리토니움에 있고 라지 바울 중에 어센딩 콜론하고 디센딩 콜론이 레트로페리토니움에 걸쳐 있다잖아요. 그리고 키드니가 레트로페리토니알 오간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요 트랜스버스 뷰를 봐가지고 키드니 옆에 있는 거, 어떤 바울도 얘들보다 뒤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디센딩 콜론이고 얘네가 어센딩 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 이걸 쭉 트레이싱을 하면서 일단 3월이든 뭐든 본인이 좀 아직 3월에서 많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콜론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쭉 트레이싱 하면서 어센딩부터 렉톤까지 간 연습을 하고, 이거 은근히 이것도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 남자 선생님, 근데 실명은 녹음되니까 안 할게. 요게 S 몇이에요? 다 알면서 이제 배려하는 3월인 척하는 마음. 이게 S8이고, 그지? 이 모양이 움직였는데 마스크 써서. 이건 S6이에요. S6. S6이고, 이거 아무리 봐도 잘 와닿지 않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코로나 뷰로 트랜스버스 뷰로 봤을 적에 포탈 베인부터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58입니다. 58. 아래쪽이 5, 위쪽이 8이에요. 그 다음에 요 끝에가 6, 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적에 대략 6, 7이고 5, 8이니까 이 돔 근처에 있으면 대략 8 정도 생각하면 되고, 대략 팁에 있으면 로 팁에 있으면 6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되게 유치하게 내가 외우라고 뭐 한 적 있지 않았나요?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6, 7이 오빠 차 사라고 했었잖아요. 친오빠를 갈구는 거예요. 친오빠가 차를 안 사니까 6, 7이 오빠 차 사는 뭐냐면
여기 아오타가 있으면 셀리악 트렁크가 나오잖아요. 셀리악 트렁크가 맨 위에서 나오면 요 역으로 된 C자로 돼 있는데 여기가 커먼 헤파틱 아터리고 여기가 스플래닝 아터리란 말이에요. 췌장 보는 사람들은 이 두 혈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72 오빠 차사 굉장히 유치하지만 안 까먹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오른쪽만 이렇게 해두면 이건 쉽지. 커데이트로 맨 뒤에 있고 2, 3, 4번은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족보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요새도 그렇게 가르쳐주나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외워도 CT 보면 생각 안 나.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오빠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팔이 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포탈 베인은 좀 이따 이제 환자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볼 수 있으면 좀 볼게요. 포탈 베인 좀 이따 얘기하고 골블래더랑 바일덕트도 트레이싱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커먼 바일덕트예요. 요 선이. 그리고 요 선이 커먼 바일덕트죠. 딱 봐서 왼쪽이 어때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딜라테이션이 심하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는 이 트레이싱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요 밑에 스톤이 있었어요. 그래서 CBD 스톤이 있고 이것 때문에 빌리아리 딜라테이션도 있고 세컨더리 콜레시스타이티스 온분이고 이건 40대 남자고 정상소견이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랑 스플린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밥에 뒤집어진 부분이 그 스플레닉 베인이고 그 초밥의 바풀 부분이 판크레아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라. 이 뒤집어진 초밥 모양은 트랜스버스 뷰에서도 나오고요. 비슷하게 잡을 수가 있고 코로나 뷰에서도 비슷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12시 50분. 어휴 그래? 그래서 메이저 아터리 베슬은 머릿속에 요상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아오타는 내려오다가 셀리악 트렁크 먼저 차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SMA가 나오고 그 밑으로 IMA가 나오잖아요. 아오타에서 SMA, IMA가 나오는데 피가 돌아 나올 땐 조금 달라요. SMV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서 포탈 베인으로 올라가는데 포탈 베인이 스플래닉 베인으로 그러니까 SMV랑 스플래닉 베인이 만나서 포탈 베인으로 합류가 되고 여기를 포탈 베인 컨플루언스라고 하고 가끔 EUS나 그런 사진에서 여기가 골프채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은 베인도 아터리처럼 큰 혈관 하나로 모여들 것 같지만 IMV는 포탈 베인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스플래닝 아터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가 장이 되게 많이 띵띵 부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가 장이 많이 띵띵 부어있으면 그분들을 부어있는 영역을 봐서 대략 어디가 막혀있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SMV의 카바 영역, IMV의 카바 영역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키드니는 뭐 왼쪽이 좀 높고 오른쪽이 좀 낮고 크기는 뭐 11에서 13cm고 그게 줄어들어 있으면 뭐 CKD 의심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거 봐서 키드니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요거 가져온 건 아드레날 글랜드 때문에 그런데 아드레날 글랜드가 우리가 많이 접하진 않아도 시험 문제 내기는 좋은 족보라서 아드레날 글랜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뒤집어 C자 모양 혹은 갈매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가 여기 있죠. 대략 키드니 폴과 좀만 올라가면 횡격막 사이에 있어요. 횡격막 사이에 있고 여기도 여기 C자로 아드레날 글랜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방광, 전립선, 척추, 골반 이런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 횡격막 윗부분에 뭐 플로라 이퓨전이 있다거나 이런 거 다 잊지 말아야 되는. 선생님 앞에 앉아서 보세요. 네, 여기 봐서 되고 되는데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그 대변입니다. 코프로스테이시스 장이 이분을 보면 약간 함정처럼 가져온 사진인데 이 헤파틱 하마토마시스 때문에 이거 있어서 이게 뭔가 이상이다라고 내가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분은 배가 계속 아픈데 어느 과 진료를 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느 과 진료를 봐도 해결이 안 됐는데 변비약 먹고 좋아졌어요. 이 뷰에서는 내가 이거 신으라고 많이 확실한 걸 안 신었는데 변이 정말 많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보는 뭐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 대변이 얼마나 차인지를 보고 변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임상적으로 괜찮은데 코프로스테이시스 숙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배가 아픈 분들에서 코프로스테이시스가 있다고 할 적에 임상적으로 한 번쯤 물어보세요. 변비가 있지 않나요? 한 번쯤 트라이 볼만 해요. 가끔 맞아 들어가요. 이거는 팩스 볼륨 보면서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땡시처럼 빨리 할게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고 주위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고 판크레아틱 캔서가 이 스크롤을 해보면은 저 위쪽 테일부터 있는데 이분은 아까 차살했잖아요. 672 오빠 차살했잖아요. 커먼 헤파틱 아터리를 여기서부터 테일에서부터 시작된 메스가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이게 커먼 헤파트 가톨이고 여기가 스플레닌 가톨이고 여기가 셀리악 트렁크고 그다음에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는 뭐 이분은 누가 봐도 콜레시스타이티스일 정도로 퍼포레이티드 뭐 완전히 월의 얼라인먼트가 다 깨졌잖아요. 퍼포레이티드 콜레시스타이티스고 주위에 뭐 페리토나이티스도 좀 있는 분인데 콜레시스타이티스는 좀 이따 다른 얘기에서 또 중심을 둬서 할게요. 콜란지오카시노마 있고 이게 포탈베인이에요. 포탈 비너스 페이즈니까 포탈베인이 제일 허옇겠죠. 뭔지 몰라도 간이 있고 이리로 푹 박혀 들어가 있는 단검처럼 하얀 게 박혀 있으면 그게 포탈베인입니다. 여러분이 자습할 적에 그걸 랜드마크로 주의 거를 찾아보세요. 리버 업세스냐 헤파틱 매치냐 보고 바울 컨제스천 바울이 보통은 우리 펜으로 그린 것처럼 월이 돼 있는데 디퓨즈하게 막 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울 컨제스천이 있거나 엔테로콜라이티스가 있는지 바울이 부었나 안 부었나도 좀 보세요. 이분은 아까 간으로 들어가는 하얀 게 푹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뭐가 끊겨 있죠. 포탈베인 트롬보시스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트레이싱을 해야 되는데 가스트릭 아울렛 옵스트럭션 그리고 장에 CT를 찍었는데 여러분 응급실에서 볼 적에 스토막에 음식물이 많이 차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금식 시간을 한번 물어보세요. 금식을 충분히 했는데도 이게 음식물이 차 있는 거는 뭔가 아래로 내려가는 플로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이거 빨리 하고 끝낼게요. 우리 가끔 PBCT 언제 찍을지, APCT 언제 찍을지, 판크레아틱 캔서 스테이지 CT 언제 찍을지 모르잖아요. PBCT는 아까 말한 대로 프리포탈 페이즈가 있기 때문에 판크레아틱 캔서 리섹터빌리티를 보려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테이지 4 판크레아틱 캔서 환자는 굳이 PBCT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매치가 있어서 리섹터빌리티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스테이지 2, 3인 경우는 찍어야 되는 거 맞고 문제는 판크레아틱 캔서 스테이징 CT인데 이거 실예인데 주치의 선생님이 스텝이랑 얘기해가지고 이 스테이징 프로토콜로 오더를 넣어놨는데 영상의학과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는 이 환자는 췌장암 환자도 아닌데 이거 말고 그냥 PBCT 찍으면 돼요 아니면 APCT 찍으면 돼요 해가지고 그걸 찍었던 일이 있어요. 뭐 물론 그쪽 분들도 전문가시니까 뭐 존중해야겠지만 우리가 이걸 내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 말에 말려가지고 그냥 오더를 바꿨던 거고 판크리아틱 캔서 스테이징 CT는 2019년인가 20년에 췌장암 그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니셜 진단을 할 적에 그전에는 없던 펠비스 CT를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그게 튕겨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의 PBCT는 펠비스를 충분히 커버 못하기 때문에 펠비스를 커버하는 CT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난소도 봐야 되고 췌장도 봐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동시에 보고 싶을 때 이걸 찍는 거고 MRCP는 조영지 안 씁니다. 조영지 안 쓰는 거고 리버 MRI는 프리모비스트를 찍는 거고 판크레아스 MRI는 조영지를 쓰는 거고 판크레아스 MRI는 가돌리늄을 보고 몇 시인가요? 57분. 가돌리늄을 쓰는 거라서 좀 다르고 이것만 보자. 스몰 헤파틱 매츠를 잡아낼 적에 CT보다 MRI가 위험한 건 더 위에 있는 거는 아까 말한 파셜 볼륨 에버리지 이펙트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병원들이 리버 MRI는 프리모비스트 MRI 조영제를 쓰기 때문에 헤파틱 익스크리션이 돼요. 헤파틱 익스크리션이 되기 때문에 리버 MRI 보면은 20분 딜레이 뷰가 있거든요. 맨 뒤에 거기서 보면은 바이어블한 티슈에선 익스크리션이 되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있게 나오는데 죽어있는 티슈에서는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CT에서 못 보는 스몰 헤파틱 매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리섹터블 캔서 환자들에서 정말 리섹터블한지 보기 위해서 페트만 찍는 게 아니라 리버 MRI도 찍는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숨어있는 매치를 보기 위한 경우. 특히 CA99 높은 경우는 반드시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가끔 이렇게 컨설트 답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PDF로 한번 보세요. 이 링크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핵심은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는 CT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컨설트를 주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컨설트를 주세요. 그 다음에 골스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스톤이 85%고 대부분은 CT에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드글드글하죠? 이거는 이분은 MRCP를 안 찍어서 구글에서 가져왔는데 드글드글하지만 CT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T에서 골스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PDF로 공유할게요. 실전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네.